2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63세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김성훈 가명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퇴 후 돈보다 더 큰 공포. 성훈 씨는 평생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35년 넘게 했죠. 그 덕분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20억 정도의 금융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편안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첫 달 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자녀 지원비 등으로 7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 통장 잔액을 매일 확인하게 됐습니다. 내가 9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인데 1년에 8천만 원씩만 써도 24억이네. 이 계산을 한 뒤부터 성훈 씨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사례 1. 20억 자산, 63세 임원의 현실. 실제 그의 생활비 구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고정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동차 유지비와 보험료로 매달 150만 원, 서울 강남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70만 원, 부부 의료보험과 각종 실손보험료가 90만 원, 자녀 결혼 준비 지원금으로 연간 3천만 원을 따로 떼어두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 부부 외식, 골프 등 취미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 이상 듭니다. 결국 한 달에 최소 60만 700만 원을 쓰는데 이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사례 2. 10억 은퇴자, 갑작스런 질병으로 흔들리다. 두 번째 사례는 61세에 은퇴한 공기업 간부 출신 이정혜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10억 정도의 자산으로 은퇴했는데 작년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치료비로만 1억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긴 했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컸고 요양병원, 간병비, 식사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재취업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만 아픈데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프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사례 3. 5억으로 조기 은퇴한 55세 남성의 후회. 마지막 사례는 55세에 조기 은퇴한 박태호 가명 씨입니다. 공기업 희망퇴직으로 2억 원, 기존 자산과 퇴직금으로 총 5억을 확보했지만 퇴직 후 일과 소득이 사라지자 매달 200만 원을 쓰는 것조차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전제품도 최신으로 바꿨는데 6개월이 지나니 이러다 10년 뒤엔 아무것도 없겠다는 공포가 몰려왔죠. 결국 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금도 하루 45시간씩 일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왜 20억도 불안한가? 저 역시 수많은 은퇴 컨설팅 현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20억이면 되겠지. 10억만 있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생활 패턴으로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이 있어도 모두 예적금과 채권으로만 운용한다면 현재 금리세 후 약 3%대로 연 6천만 원 정도의 수익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년 생활비가 8천만 원이 든다면 그 차액은 결국 원금을 깎아 써야 하겠죠. 또한 90세,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보면 최소 3035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매년 의료비나 돌봄 비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가 있냐가 아니라 얼마를 쓰고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리고 아플 때, 장수할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김성훈 씨도 최근에서야 마음을 다잡고 생활비를 30% 줄이고 자녀 지원도 딱 결혼 자금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는 자금은 일부 배당주와 채권 ETF에 나눠 투자해 연 56%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5억밖에 없어서 혹은 20억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단순 계산만 하고 있진 않나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어떤 표정으로 살아갈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의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20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를 깨닫고 있습니다. 왜 20억 있어도 불안한 걸까?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20억이면 괜찮겠죠? 하지만 제가 곧장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20억으로 매달 얼마를 쓰실 건가요? 그리고 이 20억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20억을 전부 은행 예적금에 두고 생활비로만 꺼내 쓰신다면 현재 세후 금리 3% 기준으로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옵니다. 즉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서울 거주 60대 부부 기준으로 아주 검소하게 살면 250만 300만 원, 조금 넉넉하게 살면 400만 500만 원, 외식과 여행, 자녀 지원, 취미까지 포함하면 600만 8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과 의료비, 돌봄 비용입니다. 실전 사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의 현실. 65세 여성, 남편 치매 간병비로 연 2,400만 원 지출. 부산에 사는 65세 여성은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의 간병 비용이 들었고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매달 8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기저귀, 간식, 병원 추가, 검사비 등을 합치면 결국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68세 남성,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비 800만 원 지출. 서울에 사는 68세 남성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퇴원 후 6개월간 물리치료, 재활운동, 통원 차량 비용으로 약 800만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보험 있으니 괜찮겠지 했지만 실제로는 재활비용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설계의 3가지 핵심. 1. 생활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라. 현재 400만 원을 쓴다면 20년 후에는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약 600만 6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2%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즉, 현재 생활비 1.5배를 장기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2. 자산 운용은 수익률 생활비 증가 관점으로 짜라. 예를 들어 연 3% 수익률이라면 생활비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금은 안정형 채권 예금, 일부는 배당주 ETF, 글로벌 리츠, 인컴펀드 등 56%대 목표 수익률 상품으로 배분해 평균 기대 수익률을 4% 이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으로 올리면 마켓 급락 시 원금 손실과 심리적 패닉이 오기 때문에 연금 배당 안정형 이자의 균형이 필수입니다. 3. 긴급 자금 예비비 최소 1년치는 따로 둬라. 은퇴 후 가장 흔한 실패가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녀 지원, 집 수리비로 예비비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통장과는 별도로 긴급 예비비 통장을 만들어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세요. 이 돈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필요할 때 마음 편히 꺼내 쓰는 안전 자금입니다. 마지막 좋은 숫자가 아닌 삶의 설계를 점검하라. 많은 분들이 5억, 10억, 20억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나 쓰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며 갑작스런 큰돈 지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생활을 심리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돈보다 불안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안을 없애주는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설계의 구체성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금 바로 나의 은퇴 후 30년 생활 시뮬레이션을 해보길 권합니다. 모든 것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계획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